굉장히 다양해요. 예, 근데 우리의 김치 맛을 못 이깁니다. 예, 결론은 그겁니다. 식당은 하나 찍어야 돼. 계속 안 먹었다. 우리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그래요. 잉카. 잉카입니다. 잉카 콜. 콜라 맨날 간장은요 꼭 코카콜라를 드셔보십시오. 한국이랑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건 저의 소견입니다. 여기 코카콜라는요 김이 없고 한국 거보다 더 달아요. 근데 한국은 덜 달고 탄산이 많아요. 네, 왜? 한국 사람들이 콜라의 성향이 확 쏘고 사이다. 네, 달달한 거 좀 적은 거. 근데 여기 사람들은 음료수가 가스 없고 달달한 거 좋아해요. 소스 방법이에요. 네. 해물을 갖다가 갈아요. 네. 그리고 머스터드 소스를 약간 섞어서 요거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페인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해물을 섞어서 볶은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빠에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해물 볶음. 해물 볶음밥. 볶음밥. 이걸 전체로 해서 세비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그걸 세비체죠? 이게 세비체죠. 이거는 이제 스페인어로 아라콩 마리스코라고 볶음밥, 해물 볶음밥. 그거를 이제 직역하면 해물밥입니다. 해물밥. 요거는 세비체고. 세비체 여기다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맛있겠어. 많이 드세요. 오늘만 많이 먹고 내일은 적게 먹읍시다. 저희가 지금 구시가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스페인 형태의 집은요, 이렇게 집에 대문이 작아요. 근데 첫 번째로 딱 들어가면 우리나라 옛날 한옥처럼 안에 정원 있고 핑핑거 치는 집이 있어요. 그런 게 전반적인 스페인 형태의 집. 넉넉한 지하 자원, 철을 갖다가 상징화해서 빨간색 바탕에 풍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넘치는 부마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왼쪽 상단부는 하늘색 바탕에 동물이 보이죠. 하늘색 바탕은 높은 안데스 산맥의 하늘을 표현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동물은 고산 지역의 낙타과 동물인데요. 알파카보다 비싼 털을 가지고 있는 빅보니아라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하얀색 바탕 보이시죠? 저거는 깨끗함을 표현하면서 아마존 정글을 표현한 것이고요. 거기 있는 산은, 그 위에 있는 나무는 아마존 정글의 풍부한 숲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 여기 구시가지는 아주 아름답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목편 지점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오늘 그 제일 중요한 핵심 지점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다 뭉쳐져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리마 대통령궁, 리마 대성당, 아하. 그리고 지금 이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대통령궁. 무광장. 네, 흔히 이제 스페인어로 아르마스 광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 표현 방법이고요. 그 아르마스 광장이라는 말의 뜻은 무기의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페인은 과거에 어떤 지역이건 도시 개발하면 그 도시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저장하는 곳이 필요했는데 그게 메인 광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메인 광장은 무기의 광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그 표현을 쓰지 않고 큰 광장, 또는 대광장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는데 그게 요즘은 프락사 마이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광장은요, 1535년도에 난민을 정복한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야 여기가 스페인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봐 해서 처음 만들기 시작한 계획도시의 심장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리마를 지배를 하고 있기까지 우리가 왔다고 또 이렇게 이렇게까지 띄워주네. 네. 그 리마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신의 은총을 쉽게 받기 위해서 성당을 갖다가 옆에다가 지은 거예요. 이거는 역시 스페인의 거의 모든 도시와 같습니다. 큰 도시에 가면 큰 성당이 하나씩 끼고 있죠.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권력부가 신의 은총을 갖다가 가득 받을 수 있게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의 은총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게끔 한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대성당이 여기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 대성당은 1535년대에 만들어서 약 200년이라는 시간에 걸려서 완공이 됐어요. 예. 그리고 저 성당의 이제 가장 특징은 무엇이냐면 원래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성당들은요, 유럽형 성당들은 다 1대1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저쪽에 보시면 종탑이 2개 있죠. 예. 종탑이 2개 있죠. 이게 대칭형이에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의 종탑에 2개의 문이나 2개의 종탑에 하나의 문이나, 이게 바로 대칭형이라는 뜻인데, 남미에 있는 성당들은요 그것을 따르면서 교묘하게 남미스러운 건축 분위기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옆에다가 건축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옛날에는 비리가 없었기 때문에 타일 하나하나를 하다가 이런 거를 부엌에서 굉장히 미식하지만 그때 1600년대에 이미 타일이 있었다. 네, 이것 또한 예전에 아랍이 스페인을 점령했을 때. 네. 그리고 성당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보면 도서관은 다 2층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층에 있는 거는요, 2층에 있는 도서관을 그대로 2층으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식당 위치를 갖다가 이제 오픈 목적으로, 관광 목적으로 오픈하다 보니까 식당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것을 고스란히 내렸는데, 왜 2층에 있었냐면 예전에는 불이, 조명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다 불을 쓰거나 아니면 자연 채광을 이용을 해서 책을 읽었어야 됐기 때문에 채광이 많았던 2층에다가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당 중에 한국말 중에 표현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표현을 많이 써요. 어떤 게 공원이냐, 어떤 게 광장이냐. 네, 이 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광장은 뭐다, 공원은 뭐다. 네. 그 기준이 남미에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공원, 잔디밭에 들어갈 수 있는 곳. 광장, 잔디밭에 들어갈 수 없는 곳. 네, 그 차이예요. 왜? 광장은 항상 법적이나 역사적인 어떤 것을 갖다가 기리기 위한 장소고, 공원은 사람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랑의 공원은 잔디밭에 들어가셔도 되지만, 예, 있었던 리마 대광장, 광장이죠. 역사적인 곳이죠.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차량 지금 남태평양 전경으로 보이는 이 키스 씬을 기리고 있는 이 조형물은요, 이 미라플로레스 구에서 연애를 하는, 서로 사랑을 하는 다가 뜨겁게 표현한 것인데, 왜 표현을 했느냐? 여기 와서 대시 좀 해라. 예, 여기 와서 그럴듯한 작업 좀 해라. 저도 작년에 여기 부지기수로 왔습니다. 예. 됐습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그런 의미로 만들어져서, 야, 한국은 뭐 속된 말로 2월 10일 하면 초콜릿 파는 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연인의 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데이트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예. 공원이 만들어진 의미는 그거였지만 최근에 여기 이제 바뀌어졌어요. 뭐냐면 제가 차량 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루는 땅이 크기 때문에 눈이 있으면, 눈을 보려면 눈이 있는 곳을 가야 되죠. 이런 식인데, 안디스 산맥에서 사는 사람들, 아마존 정글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생의 꿈이 PV가 아닌 실물로 바다를 보는 것이에요. Ya.
우. 우. 태평양을 향해서 마음껏 날려라. 여기서 뛰면 되는 거예요. 절벽이 있어서. 우. 우후. 한번 해볼려? 우. 안 돼. 저 기술이 있는 거야. 아무나 못하겠다. 기술이 있는 거야. 저봐, 저 조절하는 거야 지금. 운전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 저봐, 저 비행하잖아. 저 아마추어는 안 돼. 우후. (12월 14일) 아침 리마 시내를 저희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침 온도가 20도 내고요. 아주 쾌적한 날씨를 저희가 걸으면서 바닷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잉카 여인이 우리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이렇게 한 번씩은 가보시는 걸 보여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가는 박물관은요, 유물 중심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왜? 하나하나마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남미 쪽에 전체에 된 유물이 여기 다 보관돼 있어요, 거의? 서기 600년대서부터 1500년대까지 보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박물관이 이제 사립이에요. 네. 박물관 주인이 예전에 전 세계 무기를 갖다가 수집을 하던 수집가였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유럽 무기, 뭐 동양 무기 수집을 하는데, 그럼 남미 무기는 없냐? 근데 남미 무기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구했는데 이거를 이쁘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마야 잉카전이라는 그 박물관을 자연동원에서 막 유치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보물이 여기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에버랜드인가 거기서 하는데, 역시 이 박물관에서 나가는 거고, 중간중간에 빈틈이 있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잉카 하면 가장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는 공통적인 조건이 있어야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공통적인 조건은 무엇이냐면 밑에 부분에 반달 모양이에요. 네. 밑에 부분에 반달 모양이 있을 때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뚱이라고 합니다. 뚱이라는 말뜻은 무엇이냐면 칼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칼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종교를 진행할 때, 뭐 재물을 바친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종교적 의미의 칼이에요. 그리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죽음의 세계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세계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이냐? 현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라가 되는 사람들은 다 지가 막강한 사람만이 같습니다. 왜? 죽음의 세계에 가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그대로 누리겠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시건 페루에서 미라가 보였다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한국말을 까먹었는데요,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같이 상체로 들어간 거를 순장 감사합니다.
순장이 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움직이지 마시고 저쪽을 봐주세요. 여기나 저쪽 저런 식으로 지위가 높은 여성을 이쁘게 꾸미기 위한 죽음의 치상 도구예요. 근데 깃털까지 달아났다 권력이 막강하다는 걸 표현했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미라는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네, 아기가 있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분명히 막강한 권력가의 아기였을 거예요. 네, 특정한 이유로 엄마가 죽어서 아기도 같이 죽은 건데 옆에 보시면 아기들이 미라가 또 있죠. 네. 요 바구니 안에 있는 미라는 딴 겁니다. 요 앞부분에 있는 미라가 뭐냐면 이 깡난 애기의 권력이 높다 보니까 얘가 심심하지 말고 같이 순장이 된 애들의 미라예요. 10년이라고 적혀있죠. 밑에 볼리비아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바일라린 데 알토 페루. 네, 바일라린은 뭐냐면 춤꾼, 광대 그런 의미예요. 알토 페루는 뭐냐면 알토는 높은, 페루는 페루예요. 페루에서 높은 지역, 고산 지역으로 의미했죠. 그리고 볼리비아라고 적혀있죠. 네. 볼리비아의 현재 영토 3분의 2는 과거에 페루 영토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페루였지만 지금은 볼리비아 영토에서 발굴이 된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식민지 문화예요. 무엇이냐면 항상 종교 행사를 할 때, 어제 우리가 그 수도원에 갔을 때 상여 같은 이렇게 성회를 끌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 활동을 갖다가 그냥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호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참빗이 여기에도 있었어요. 네,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예전에 우리 그 할머님들께서 밤에 배틀 짰지 않습니까? 배틀도 여기 있어요. 똑같아요, 그 구조가. 네, 굉장히 신기하고요. 위에는 이제 동물의 목에 채우던 그 종들이 되겠습니다. 석경. 여기 있는 저쪽에서 여기 보시면 돌도끼 아래 채워진 작은 보이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있는 건 다 석재에 도껴졌는데요. 모형이 파인 거는 사람을 가격했을 때 모서리 부분이 파괴력이 죽기 때문에 돌에다가 일부러 가득 입혀서 모서리를 만든 겁니다. 특이한 것만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나 여기 있었는데 나폴레옹 칼이 있었는데 이게 저도 오랜만에 와서 나폴레옹 칼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칼을 찾아라. 여기 나오고 나폴레옹 이야기하고 저거가 칼은 이거 같습니다. 이게 나폴레옹 칼 맞아요. 여기 칼이 있었는데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보죠. 이게 전투용은 아니지만 의존형 총이 나폴레옹 총이었습니다. 네. 쭉 이게 그리고 벽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태평양 전쟁하면 일본과 미국이 아닌 칠레와 페루와의 전쟁은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때 칠레와 페루. 해군 함장이었던 미겔 그라우 제독이 사용했던 의전용 권총입니다. 네. 총알도 부분입니다. 총알 나가는 그 부분은 아니죠. 그 나머지 부분 있죠. 그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사용했던 총인데요. 야, 이게 몽골이안 그냥 몽골입니다. 몽골? 네, 몽골. 중국 식당에서는 몽골. 우선 야채부터 건져 먹고요. 그 다음에 이 해산물 보세요. 예, 푸짐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좀 이제 국물이 있으니까 건더기는 떠서 접시에서 드시는 거예요. 네. 습. 땡큐. 어떻게 드시는지 아셨죠? 이렇게 하면 이야. 두목님 이거 보세요. 홍보하다.
아, 해산물이 아주 몽골. 저기 이름이 몽골이랍니다. 아틀란타에 왔습니다. 해피 처음 온 부산 때 아틀란타 온 걸 기념해서. 아틀란타 나도 팀이야. 아틀란타야. 아니 아틀란타 밥을 너 볶음밥을 드시나니까. 사모님 안 보이니까. 아틀란타야. 됐어요? 예쁘게 미소 지으세요. 와우, 멋있어요. 와우. 역시 선배님이 최고야. 유명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스가 있는 게 이제 페루인데 정확하게는 뭐 대충 한 350종 정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니까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소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뭐 매콤한 소스서부터 달달한 소스, 향신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살아본 경험으로서는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근데 우리의 김치 맛을 못 이깁니다. 예,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그래요. 잉카입니다. 잉카콜. 콜라 맨날 간장 라임에 절인 거예요. 뭐래? 이게 에피타이저예요? 이게 에피타이저예요, 선생님? 네, 이게 에피타이저입니다. 뭐래? 소스 방법이요. 네. 해물을 갖다가 갈아요. 네. 그리고 머스터드 소스를 약간 섞어서 요거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부에서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해물을 섞어서 볶은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빠에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해물 볶음, 해물 볶음밥. 볶음밥. 이걸 전체로 해서 세비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그걸 세비체죠? 이게 세비체죠. 이거는 이제 스페인어로 아라뽕 마리스코라고 볶음밥, 해물 볶음밥, 그거를 이제 직역하면 해물밥입니다. 해물밥. 요거는 세비체고. 세비체 여기다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맛있겠어. 많이 드세요. 오늘만 많이 먹고 내일은 적게 먹읍시다. 항상 스페인 형태의 집은요, 이렇게 집에 대문이 작아요. 근데 첫 번째로 딱 들어가면 우리나라 옛날 한옥처럼 안에 정원 있고 큰 둘러 치는 집이 있고 그런 게 전반적인 스페인 형태의 집. 감사합니다. 드디어 목편 지점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오늘 그 제일 중요한 핵심 지점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다 뭉쳐져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리마 대통령궁, 리마 대성당, 아하. 그리고 지금 이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대통령궁. 대관광. 네, 흔히 이제 스페인어로 아르마스 광장이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 표현 방법이고요. 그 아르마스 광장이라는 말의 뜻은 무기의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페인은 과거에 어떤 지역이건 도시 개발하면 그 도시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저장하는 곳이 필요했는데 그게 메인 광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메인 광장은
무기의 광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그 표현을 쓰지 않고 큰 광장 또는 대광장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는데 그게 요즘은 프라사 마이ո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광장은요 1535년도에 난민을 정복한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야 여기가 스페인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봐 해서 처음 만들기 시작한 계획도시의 심장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리마를 지배를 하고 있기까지 우리가 왔던 것도 이렇게 이렇게까지 띄워주는 그 리마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신의 은총을 쉽게 받기 위해서 성당을 갖다가 옆에다가 지은 거예요. 이거는 역시 스페인의 거의 모든 도시가 같습니다. 큰 도시에 가면 큰 성당이 하나씩 끼고 있죠.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권력부가 신의 은총을 갖다가 가득 받을 수 있게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의 은총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게끔 한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대성당이 여기 만들어진 것이고요. 저 대성당은 1535년대에 만들어서 약 200년이라는 시간에 걸려서 완공이 됐어요. 예. 그리고 저 성당의 이제 가장 특징은 무엇이냐면 원래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성당들은요, 유럽형 성당들은 다 1대1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저쪽에 보시면 종탑이 2개 있죠. 예. 종탑이 2개 있죠. 이게 대칭형이에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의 종탑에 2개의 문이나 2개의 종탑에 하나의 문이나 이게 바로 대칭형이라는 뜻인데 남미에 있는 성당들은요 그것을 따르면서 교묘하게 남미스러운 건축 분위기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옆에다가 건축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하하, 리마에서 제일 유명한 수제 햄버거 집에 왔습니다. 우리 바로 호텔 풀만 호텔 옆 골목에 있습니다. 우리 돈은 여기 인질로 맡기고 간다고 그래. 수제 햄버거의 최고봉 리마. 뭘 시킵니까? 저기 이 여사님 뭘 시킬 겁니까? 샌드위치요? 샌드위치 어떤 샌드위치? 아니 햄버거 시켜야지. 햄버거 시켜야지. 저 햄버거 있잖아 햄버거. 저 햄버거 있잖아 햄버거. Oh yeah, this one is turkey. Pork. Oh yeah. 모자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일을 하면 또 몇 분 걸리는데 모자라게 먹이면 안 되니까. 아 수제 햄버거 아주 그래도 뭐.
세비체 태평양 하나는 테러리 많은 평화로다 세비체 마추픽추를 못 가도 마추픽추를 못 갔다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공항이 파손돼도 우리는 못 갔다 우리 쿠스코도 못 갔다 와 약간 갸름하게 있어요. 네, 그렇게 있어요. 제라늄이잖아. 야, 이건 뭐 소나무도 아니고 나무 이거 이상하다. 이 사람 많이 흔한 나무야. 이거 흔한 나무야. 이런 나무나 처음 보는데. 아 그랬구나. 자 여기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여학생들 여기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기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사장님? 여기가 뭐예요? 한식의 달이다. 무슨 다리? 한식의 다리. 상식 무슨 상식을 논하는 거예요? 성당에 절에는 이게 무슨 상식을 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졌겠지. 그래서 슬펐을 것 같은데. 많이 좋아하십시오. 괜찮게 생겼네. 표현해 보시는 게 탄식의 다리인데 왜 탄식의 다리냐? 전설에 의하면요, 저 다리는 수차례 아직까지도 목조 다리로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유로 특정 연도 주기로 소재를 바꾸고 있습니다만 이 다리에 있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목조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숨을 쉬고 건너갈 수 있다. 건너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다리입니다. 숨을 참고. 저는 한 번도 건너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전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인 얘기예요. 그 이도 씨가 만들어졌던 시기 때 동교롭게도 아름다운 여성이 다리를 건너가는 것을 본 한 남성이 일정 시간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제 연정을 품고 너무나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어떻게 하면 연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갖다 기르는 집이 하나 만들어졌었는데 그 집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 성당이지. 원래는 그 사람의 넋을 빚는 집을 갖다가 허물면서 거기다가 성당을 올립니다. 이런 식의 좀 아기자기한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바닥에 이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의 성당들을 다 무너졌어요. 성당이 빠지지만 그때 뭐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우리가 잘못하게 와서 벌 받았다, 왜 종교인들 성당만 안 무너졌냐?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지설비가 없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런 건축물을 도시에 오래된 건축물이 성당밖에 없고 자연적인 여기가 바로 신부님이 생활하던 수도원입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건물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은 식당이고요. 여기에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냐면 과거에 종교에 몸을 담고 있었던 수도승 중에 한 명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종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여자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거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지금 중간에 보시면 구름다리 보이시죠? 그 구름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요. 네. 자살 높이는 아니고 자살할 높이입니다. 가보면 옆에 있는 수도원 건물을 보시면요, 저게 1층 높이에요. 그거 기준에서 보시면 3층, 4층 높이가 되겠죠. 그 정도 높이에요. 네. 저기서 수도승이 뛰어들었다고 해서 저 식당의 이름이 수도승이 잠자는 곳, 뛰어든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살해야지 산다는 이유가 저기서 과거에 수도승이 자살한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수도승 복장을 입고 자살한 장소에서 뛰어내려서 알바를 해요. 네. 자살 퍼포먼스. 네, 다 잘라봤습니다. 메시 티를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네. 연세공통인데 우리 도공품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구입할 때 제가 꼭 제 생각에는 위에 거는요 고급이고요, 밑에 거는 순금이지 않을까. 네, 가격이 하면 네. 맨 알카포네 뭐 이것도. 안녕하세요. 첫째부터 걸리네. 왜? 첫째부터 제일 뽕지야. Amigo, tantas muy bonitas for you, sir. 아 예약을 안 하고 오면 어떻게 그러긴데. 예약을 안 해도 예약을 해도 되겠어? 그렇지. 원래 맛집은 한야에서 맛집. 앉으라 그래야 안 나오거든. 빨리. 야, 이 사장님 맛이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많이 드셔와요. 우리 양평팀 많이 드셔와요. 그 장래 양평은 이사 올 사람이니까 양평. 아유, 보현 씨 이거 설명 한번 해줘요. 이 맛집에 대해서. 요 집은 해외에서 이런 고기 부위 중에서 굉장히 제일 유명한, 네,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지만 그중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집이기 때문에 주변에 보셔도 사람이 많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부위를 준비해야 됩니까? 전문은 치킨을 장작으로 구이하는 건데 그 외에도 이제 소 스테이크 부위나 아니면 티본이라든가 소 심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오늘 좋은 데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이 소장님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다 틀려가지고 아직 모르겠는데. 정답. 야, 많이 드시고요. 이쪽에 일로 옮겨도 돼. 여기가 이제 많이 더 드시고. 야, 부산댁은 맛이 어떻습니까? 닭이 좋죠? 닭다리. 아, 정말. 어? 야, 우리 그 양반 어떻게 맛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많이 드세요. 아, 참. 이게 주박사, 우리가 여기 와서 여행 와서, 주박사 덕분에 우리가 여행 시작해서 많이 먹는다. 닭고기, 소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내장구이. 내장구이, 그 소시지. 그게